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하니의 찐 한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를 사랑하는 남자 김한호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년에 며칠 없어요 이런 날씨.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이제 눈 온다? 저는 불편한 게 이게 또 가을이다 보니까 이 천고마비, 하늘도 높고 나도 살찌는 천고나비. 아무튼 뭐 이제 환절기니까 이런저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고 병원에 찾는 환자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의 대가를 모시나요 오늘은? 제가 해야 할 텐데. 아니면 면역이 엄청 막 뛰어난 분을 오늘 게스트분은 이남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푸트리 이남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생한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남우 한의사입니다. 자생의 유망주죠. 거의 지금 원탑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 거의 모 한의과대학 수석 졸업이잖아요.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받아왔는데 하시네요. 좋겠다. 부럽다. 면역력, 내 몸을 지키는 힘이잖아요. 환절기 면역력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풀어보죠.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보편적인 증상은 호흡기 관련된 증상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알러직 반응 같은 것들이 본인 면역력이나 몸 상태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좀 더 발현이 좀 강하게 되는 그 시기가 기온 변화가 심한 그 봄이나 가을 때 좀 강하게 나타나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닭이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알러지가 올라왔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알러지 치료가 쉽지 않은데 잘 나았네요. 어릴 때 알러지가. 어머님께서 어떤 한의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약을 좀 지어서 오셨는데 먹을 때마다 항상 힘들었던 기억, 너무나 맛이 맛이 없고, 없어서. 먹을 때마다 되게 토했던 기억이 있는데 힘들었던 약을 먹는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은 그게 성장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서 그걸 잘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 특히 어릴 때는. 이게 뭐 간지러우면 음식도 가리게 되고, 그럼 그리고 먹는 것도 떨어지게 되고.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받죠. 맞습니다. 한의사 둘의 수다.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러지성 비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릴 때 청소년기 많지만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력 저하도 많잖아요.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너무 세서 해로를 끼치는 파괴하는. 그렇죠. 파괴하는 면역 질환, 뉴마티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이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면역이라 연관되기 때문에 뭐 질병, 방어, 뭐 다 치료까지 다 면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가를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별로 대가가 아니고 어릴 때 좀 힘들었던 아이 같아.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 현대인들은 뻔하죠. 서산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 게 우리 뇌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 림프구 자체의 성숙을 좀 방해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를 돕는 물질들이 변형되거나 감소해서 전체적인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가가 맞군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면 뭐 자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업무에서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캐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내가 마음적으로 잘 이걸 케어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더라고.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또 수면 강조하고 싶은데 이 수면이 일단은 깨지면 면역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밤에 나오는 호르몬들,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분비되면은 내 몸에 있는 이제 뭐 기능이라든지 면역 체계들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수면질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시간 자체를 되게 고정적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은 잠을 자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10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자는 시간으로 딱 정하고 첫째는 8시 반에 자고 6시에 일어나게끔 세팅을 해놨고 둘째는 7시 반부터 6시까지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수면에 맞게끔 맞춰서 이렇게 수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꼼꼼하시네. 진짜 10시부터 자는구나. 10시부터 시작이거든. 약간 동감합니다. 10시부터 넷플릭스 켜고 치킨 시키고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하고 느끼는 증상들이 있나요? 어떤 것도 먼저 느끼시죠? 저는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진짜 한 끼만 제대로 안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몸살 같은 게 오기 시작해요. 저도 비슷합니다. 감기 몸살은 아니야. 진짜? 근데 그게 밥 먹으면 다시 바로 없어져. 공감하시는 분도 있다? 분명히 지금 무릎을 탁 치면서 저게 나야 하는 분들 있어요. 이 타이밍에 생길 수 있는 게 안면마비.
안면마비도 안면마비나 대상포진 대상포진 이런 같은 것들. 것들도 자주 생길 수 있는. 근데 진짜 이게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질환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현이 되잖아요. 수두 대상포진에 관련된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든지 분해염 같은 경우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일종이고 이런 것들 신경절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발현되는 증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몸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스물스물 이제 나오는 거죠. 걸려봤어요 대상포진? 저는 안 걸려봤습니다. 10시에 자면 안 걸려. 10시에 자면 대상포진 안 걸립니다. 야, 결국 오늘의 그 오늘의 포인트네요. 포인트는 10시에 자는 거야. 아, 썸네일도 10시로 뽑아주세요. 한약을 면역력과 연결시켜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활용하시는 예가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있는데 일단은 공진단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저는 공진단은 평소에 스태미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고 있고 쌍패탕, 으슬으슬하거나 몸살기가 있으면 쌍패탕을 먹고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콧물 나거나 코 막힐 때 이때는 감이 보익탕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이가 아니고 오중익기탕을 가미해가지고 만든 약인데 코가 막히거나 이런 것들 확 뚫어주면서 콧물도 없어주고 어디 콧물이 감이 저도 보존익기탕 계열을 되게 잘 즐겨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겨울 됐을 때는 좀 따뜻하게 몸 데펴주려고 녹용 계열 처방을 좀 활용하고 봄에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익기탕 이렇게 계절별로 또 여기는 세팅해도 돼요. 네,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알러지 반응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고난 체질은 제가 불려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비장을 보여주는 처방류를 좀 잘 활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서 제가 첫째는 1년 반 정도 됐을 때 도저히 이 증상 케어가 잘 안 돼서 그때부터 좀 건중탕 계열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건중탕 계열. 이 환기건중탕은 아토피성 피부염, 그 유아들이 겪게 되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소아 아토피에 있어서 환기건중탕이라는 한약 처방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너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엄청. 애들이 잘 먹고 이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달고. 오늘의 주제는 딱 두 개네. 10시 환기건중탕. 이거 누가 채널이? 한의사 둘의 수다. 나이대별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좀 구분이 되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수유를 통해서 엄마가 나눠주는 면역력에 초기에는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보다 엄마가 평소에 균형 있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아동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본인이 먹는 것 그렇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중탕 계열의 한약을 잘 활용하면 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춘기. 이럴 때 이제 먹는 좋은 약재들이 좀 있죠. 주자 독소환. 옛날에 중국에 있는 거기 학자 주자가 이 약을 먹고 청군의 책을 읽었다 그래서 주자 독소환이거든요. 그래서 원지, 석창포 이런 약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뇌 활동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약들로 많이 사용되는 약들이 있죠. 20대 때는 직장인이 됐죠? 예, 음주라든지 흡연을 본격적으로 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약 같은 거는 결국에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진단 계열 처방을 좀 먹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꼭 공진단을 하나씩 챙겨 먹는데 먹고 나면 이렇게 몸 기운이 올라오면서 일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 둘의 수다. 한의사 둘의 수다. 오늘 한의사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면역력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또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면역력의 대가 이나무 옹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면역력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의학적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면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그런 질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원장님들이랑 이렇게 재밌는 게 서로 다른 시각들, 또 같은 시각들 이렇게 맞아, 공유하면서 맞아. 이렇게 맞아요. 아웅다웅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10시 환기건중탕이 되겠죠. 저도 좀 활용해봐야 되겠어. 환기건중탕 같은 경우는. 아, 저도 한번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 한의사들의 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